다음은 39번부터 41번까지의 문제입니다. 39번부터 41번까지의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글 안에 적당한 위치에 넣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3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보면 자, 이 소리가 방향을 바꾸고 난 후에도 계속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달리는 실수를 예방해 주는 것이다. 이 소리는 뭘까요? 어떤 소리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자,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자,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 찾아볼까요? 자, 흔히 깜빡이라 불리는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은 운전자에겐 매우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다. 네, 깜빡이 아세요, 여러분? 방향 지시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앞에 이 깜빡이는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운전하기에 있어서 이 깜빡이는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다음에 흥미로운 점은 이 방향 지시등을 켜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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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려오는 독특한 소리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 이 독특한 소리, 뭔가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기술자들이 이 소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소리가 의외로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 그 딸깍딸깍 하는 그 독특한 소리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고 처음엔 사실 이 소리를 없애려고 했고 그런데 이 소리가 의외로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어떤 것에서 유용하다는 것일까? 네, 그래서 뒤에 맥락을 보면 그래서 이 기술자들은 이 소음을 없애기보다는 귀에 거슬리지 않는 쪽으로 발전시켰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소리가 방향을 바꾸고 난 후에도 계속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달리는 실수를 예방해주는 어떤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정답은 네, 디귿이 되겠죠? 잠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귀에 거슬리다 라는 표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에 거슬리다 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순순히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금 언짢은 기분이 좀 나쁘고 기분이 상하고 약간 이런 것을 말할 때 귀에 거슬리다 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삐 이런 소리, 뭐 여기서 들리는 방향 지시등의 딸깍딸깍 이런 소리 또 어쩌면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귀에 거슬리다, 눈에 거슬리다, 신경에 거슬리다 이렇게 같이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소리가 이상한 것은 귀에 거슬리다, 그 다음에 눈에 거슬리다. 어떤 봤을 때 어떤 모습이나 어떤 그런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 신경에 거슬리다도 주로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자, 여러분 39번 됐나요? 자, 그러면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도 역시 자, 이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 넣을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30초만 치아를 악물고 있어도 금방 안면 근육, 얼굴에 어떤 근육에 피로가 오며 근육통이나 두통이 생기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30초만 이 이를 꽉 다물고 있어도 금방 이 얼굴에 어떤 근육에 피로가 오고 근육통과 두통이 발생한대요. 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이 이를 악무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문장은 이 글 어디에 순서로 봤을 때 어디에 필요한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표현을 쓴다. 이를 악물다. 이를 악무는 거죠. 이 모습을 이를 악물다라고 하고 죽기 살기로 하겠다. 네, 그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네, 얘기네요.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우리 어떤 결심을 할 때 이렇게 이를 악무는 행동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치아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네, 치아는 이를 다른 말로 했을 때 치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매우 좋지 않대요. 치아 건강에. 자, 어느 위치에 필요한지 그 다음에 볼게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데 그러면 네, 다음 내용은 치아가 떨어져 있어야 치아와 그 주위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만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 아직 앞에서 통증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이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만 치아 자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본 문장은 30초만 치아를 악물고 있어도 금세 안면 근육에 피로가 오며 근육통이나 두통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2번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뒤를 계속 살펴볼게요. 자,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만 치아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기 때문에 씹을 때마다 치아가 시큰거리고 시리고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에 금이 갈 수도 있대요. 이렇게 치아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필요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이로 인해 태양빛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 어떤 원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만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어떤 원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 곳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한낮은 보통 낮 12시 정도를 얘기하죠. 한낮에는 머리 위에 태양빛이, 자, 태양의 빛이 어떤 대기층을 수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그 거리가 아주 짧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평선 부근에 있는 저녁이나 아침에는 태양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대기층을 더 오래 통과한다. 무슨 얘기죠? 지평선 부근. 지평선이나 수평선. 자, 이 부근에 태양이 있으면, 자, 태양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대기층을 더 오래 통과하게 되는 거죠. 수직으로 통과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더 오래 통과하게 되겠죠. 따라서 아침이나 저녁에 대기층을 통과하는 빛은 더 많은 공기와 부딪혀 흩어진다. 더 많은 공기와 부딪혀 여러 곳으로 흩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공기 중에 어떤 수증기와 먼지가 이런 효과를 더욱 크게 하여 해가 뜨고 질 때는 태양빛은 더욱 붉어진다. 여기에서 태양빛이 붉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문장은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디귿이 되겠죠? 자, 아침이나 저녁에 대기층을 통과하는 빛은 더 많은 공기와 부딪혀서 흩어지고, 이로 인해 태양빛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공기 중에 수증기와 먼지가 이런 색깔이 변하는 효과를 더욱 크게 하여 해가 뜨고 질 때 태양빛은 더욱 붉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42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42번부터 44번까지의 문제는 내용을 읽고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때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글을 읽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글을 빨리 읽고 이제 아래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대 동양, 삼국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글을 보면서 확인하면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귀걸이는 사람의 몸을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 중 가장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귀걸이 알죠? 사람의 몸을 곱게 예쁘게 꾸미기 위한 그런 장신구, 액세서리 중 가장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고대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종의 부적으로도 여겨졌는데, 자, 부적 아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어요? 자, 일종의 미신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종이에 붉은색으로 어떤 글이나 그림,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뭐 집에 붙이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적인데요. 고대 동양에서는 이런 귀걸이를 어떤 부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항을 볼까요? 3번 문항을 먼저 보시면 고대 동양에서 귀걸이는 치장과 부적의 용도로 사용됐다. 귀걸이는 기본적으로 치장을 하기 위한 장신구라고 얘기했고, 또 부적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했으니까 벌써 답을 찾았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지만 1번, 2번, 4번이 왜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죠. 자, 고려시대부터 금으로 만든 귀걸이 착용이 금지됐다. 고려시대의 내용을 볼까요? 자, 고려시대까지 금과 은, 옥으로 만든 그런 귀걸이가 유행했다고 했죠. 고려시대부터가 아니라, 네,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온 귀걸이는 곧 남녀 모두의 애용품이 되었다고 했는데, 삼국시대 전부터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닌 것이 되겠죠. 자,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자 유교의 영향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고 혼례 등 특별한 의식을 제외하고는 착용할 수 없게 되었다. 네, 금지되었다는 얘기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였네요. 그렇죠. 자, 조선시대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평상시에 귀걸이를 할 수 있었다. 네, 금지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혼례 등 특별한 의식을 제외하고는 착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었죠. 네, 모두 읽지 않아도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읽으면서 비교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3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내용을 읽고 난 후에 보기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해지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취소하는 것이 한결 전보다 더 쉬워질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금융위원회는 카드 해지 시도 시 카드 회사들이 상담원 연결을 지연시키거나 연회비 면제, 포인트 적립을 제한하여 카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카드가 필요 없어서 카드를 해지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카드 해지를 시도하려고 이제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아마 일부러 시간을 늦춰서, 그죠? 해지해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연회비 면제, 포인트 적립, 더 좋은, 그런 제도를 제안을 해서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지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특히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그런 휴명카드,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휴명카드라고 하겠죠. 이런 휴명카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여부를 물어야 하고, 해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어봐야 하고, 또 고객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거쳐, 사전에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드를 해지하겠다는 어떤 사실을 전하는 거죠. 카드를 해지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거쳐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같은 거 찾아볼까요? 자, 향후 신용카드 연장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신용카드 연장 절차? 지금 해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은 지금까지 신용카드 해지를 전화로 신청할 수 없었다? 네, 상담원 연결을 지연시켰다는 것은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시 틀린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3번, 앞으로 휴명카드 보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요? 해지를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역시 3번은 휴명카드 보유 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로 틀린 것이 되겠죠? 자, 4번. 이제부터 고객의 동의가 없어도 휴명카드 해지가 가능하다. 네. 사전 통보를 거친다면, 사전 통보만 한다면 고객이 내가 해지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아도 해지가 가능하다. 어떠세요? 4번? 네.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온도계에 사용되는 수은. 자, 온도계 끝에 이렇게 작은 그 은색 알갱이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수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수은에 대한 얘기네요. 자, 온도계에 사용되는 이런 수은은 인체에 유해한 해로운 어떤 금속으로 신장이나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신장, 네, 위치 보이시죠? 신장이나 어떤 신경계, 어떤 뇌나 척수 이런 것들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런 내용이죠. 다량의 수은을 삼키거나 목으로 넘겨 삼키거나 또 증기로 바뀐 수은을 흡입하면 중독될 수 있으므로 수은을 다루거나 폐기할 때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자, 다량의 수은을 먹거나, 그쵸, 증기로 바뀐 기체 상태로 된 수은, 예를 들면 수은을 태우거나 그렇게 되면 기체 상태로 바뀌겠죠. 이런 수은을 흡입, 그런 공기를 마시면 중독될 수 있으므로
수은을 다루거나 뭐 폐기할 때, 버릴 때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네, 하네요. 자, 그러므로 부서진 온도계에서 나온 수은을 무심코 네, 아무 생각 없이 만지거나 또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지 말고 위험 물질로 분류하여 폐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보기를 보고 자, 비교해서 같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체 상태의 수은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 네, 증기로 바뀐 수은을 흡입하면 중독될 수 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틀렸고요. 자, 2번 수은은 위험물질이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네,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면 우리 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테고요. 이미 온도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번 수은이 인체로 들어가면 신장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쵸? 어떤 방법으로든 수은은 인체에 해롭고 그죠? 유해하고 또 신장이나 신경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3번은 네, 3번이 정답 맞는 것이 되겠고요. 4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밖으로 노출된 수은은 만지지 말고 물로 흘려버린다. 물로 흘려버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부서진 온도계에서 나온 이런 노출된 수은은 그대로 버리지 말고 위험물질로 분류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네요. 자, 정답 3번.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45번부터 46번까지의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살펴보면 45번부터 46번까지의 문제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빈 칸에 알맞은 표현, 알맞은 내용을 찾아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파악을 해야겠죠. 자, 비 오는 날이면 부침개집과 칼국수집이 잘 된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에서 비 오는 날이면 부침개집과 칼국수집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부침개 반죽을 잘 달아오른 프라이팬에 넣을 때 치직거리는 이런 기름 튀는 소리는 창문에 들이치는 빗소리와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국수를 끓일 때 김이 퐁퐁 나면서 나는 소리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리는 두뇌의 연상 기억력을 자극한다. 그래서 청각은 두뇌의 상상력을 동원해 최대한 집중시켜 무엇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무엇은 무엇일까요? 자, 잠깐 왼쪽을 보시면 부침개 부치는 기름 튀는 소리는 창문에 들이치는 빗소리. 네, 비가 창문에 들이치는 그런 어떤 모습, 장면을 연상하게 해주죠. 그리고 칼국수를 끓일 때 김이 나면 나는 소리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장면. 네, 그래서 여기서 소리에서 생성되는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확인했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리에서 느껴지는 음식의 맛을 떠올리게 해줄까요? 우리 여기에서 음식의 맛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소리에서 생성되는 여러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 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에서 유발되는 음식의 냄새에 대한 얘기 없죠, 여러분? 그리고 소리에서 음식에 사용된 재료, 네, 재료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아도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2번인 것을 사실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떠올리다 라는 것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명사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냄새나 재료를 떠올린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떤 맛이나 장면 이런 것들은 떠올릴 수 있거든요. 자, 어떠세요? 자, 2번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4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도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자, 옷은 공기를 섬유 사이의 작은 공간에 잡아놓아 대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체온의 손실을 막는다. 체온의 손실을 막는다. 옷은 자, 섬유와 섬유 사이에 어떤 공기를 이 공간에 잡아놓아서 어떤 공기순환, 대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따뜻하게 만들므로써 체온의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연결해서 볼게요. 그렇다면 주택의 단열에 사용되는 어떤 스티로폼, 우리 집을 지을 때 그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 넣죠? 그리고 유리섬유, 유리를 활용해서 만든 이런 일종의 유리를 활용해서 만든 어떤 섬유 재질로 된 이런 재료인데요. 이런 것들은 주택의 어떤 열을 잡아주는, 그죠?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재료는 어떻다는 말인가? 자, 앞에서 어떤 대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체온 소실을 막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주택에서 어떤 단열에 사용되는 어떤 스티로폼이나 유리섬유 같은 이런 재료들은 어떤 단열, 열이 소실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 우리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여기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좀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잠깐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옷은 대류를 막아 체온 소실을 막고, 주택 단열은 스티로폼이나 유리섬유 같은 이런 재료를 활용하는데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 손실을 막는다. 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벽 사이의 공간을 메워 공기와의 접촉을 막는다. 네. 2번, 옷과 같이 공기층을 형성하여 외부의 열을 흡수한다. 외부의 열을 흡수한다? 아니죠. 뭔가 열 손실, 열의 이동을 막는다는 얘기가 필요해요. 자, 3번, 재료 자체의 보온 효과를 극대화하여 집을 보호한다. 보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막는 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떠세요? 네, 옷의 어떤 역할을 얘기한 것처럼 주택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막는 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 네, 정답은 4번.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은 47번부터 48번까지의 문제를 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글에 2개 정도의 문제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47번에서는 중심 내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네, 같이 글을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 애벌레에 대한 얘기네요. 자, 나비 애벌레 아세요,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이렇게 작은 그 새끼벌레 있죠? 이런 것들을 애벌레라고 하는데요. 자, 나비 애벌레들은 2-3종의 식물만 먹는다. 나비 애벌레들이 만약 때를 지어 살면 먹이 식물을 순식간에 먹어치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먹이 식물 자체가 사라져 자신의 먹이뿐만 아니라 후대의 먹이까지 없어진다. 자, 그래서 나벌레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 괄호를 채우는 문제는 48번 문제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나비가 애벌레일 때는 식물의 잎을 먹고, 나비가 된 후에는 꿀을 먹는 것도 같은 종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먹는 것은 먹이로 인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나비 애벌레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종끼리 먹이 경쟁을 피하는 그런 행동이 발달했고, 그 현명함 때문에 나비는 오늘날까지 지구의 곳곳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여기에 중심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살펴보면서 볼게요. 자, 생물은 다음 때의 생존을 위해 항상 먹이를 남겨놓는다. 네, 이런 내용이 없었죠. 또 같은 종 간의 심한 먹이 경쟁으로 일부만 살아남게 된다? 네, 그런 얘기도 역시 없어요. 3번, 나비 애벌레는 같은 종 간의 먹이 경쟁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한다. 어떠세요? 네, 서로 다른 것을 먹거나 이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부분에서 있었죠. 그리고 나비 애벌레는 나비와의 먹이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심 내용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비 애벌레가 어떤 같은 종 간의 먹이 경쟁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8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48번은 이 괄호 안에 필요한 것을 찾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앞부분에서는 때를 지어서 살면 먹이식물 자체가 사라지고, 그래서 자신의 먹이뿐만 아니라 후대의 먹이까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비 애벌레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아래 1, 2, 3, 4 보기를 살펴보면서 볼까요? 자, 흩어져 독립적으로 산다? 네, 때를 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어떠세요? 네,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무리를 지어 세력을 과시한다? 네, 아니고요. 네, 3번, 먹이식물의 종류를 서서히 늘려간다? 네, 종류를 늘려갈 수는 없겠죠. 2-3종의 식물만 먹는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자, 4번, 식욕을 조절해 먹이식물을 남겨놓는다? 네, 역시 적절하지 않죠?
네, 1번 정답이었습니다.